19쪽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AB다. 자, A가 음수이며 B도 음수입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해라 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가 뭡니까? 음수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자, 그러면 걔 제곱하고 루트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다음 얘는 뭐가 됩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4B인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B가 되었다. 자,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가 되겠네. 됐죠? 답은 4번. 자, 다음 3번.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2x-1분의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직접 대입하시면 기분이 상콤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정리하고 합니다. 2번처럼 위에 2번 했듯이 얘는 2x-1이 루트 3입니다. 양변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3입니다.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놓고 봅시다. 그래놓고 좀 바꿔줍시다. 자, 분자를 볼까요? 2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얘를 2x를 묶어내고 2x 제곱을 묶어내고 아니 미안 x 제곱을 묶어내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우리는 요것도 활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은 지금 마이너스 x 제곱이 필요가 없었는데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0이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이게 0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남는 건데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에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정리하면 2분의 3이 되죠. 자, 분모는 이 정도는 넣어줍시다. 얘는 그대로 넣어봅시다. 2x-1은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루트 3분의 2분의 3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5번 봅시다. 무리함수 문제. y꼴 a 루트 b 마이너스 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요 세 개를 합해라. y꼴 얘 다시 적어볼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얘는 y꼴 a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겠죠. 근데 시발점이 1,2가 됐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네. b는 1이고 c는 2네. 그래서 얘는 작성되기를 y는 a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가 원점을 지나잖아. 0 대입하면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0은 a 플러스 2가 되죠.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1이 된다. 다음 6번 봅시다. 함수 y 꼴 a 루트 bx 플러스 1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은 지나지 않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자, 요 녀석들의 부호를 차례대로 나열하면 쟤는 다시 써주면 a 루트 b에 x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가 돼서 y 꼴 a 루트 bx라는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1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 봅시다. y 꼴 a 루트 bx의 녀석이 어떻게 됐으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제가 1사분면을 안 지나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a 루트 bx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얘를 어떤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도 1사분면은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 꼴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요렇게 됐을 때 볼까? 요렇게 됐을 때는 1사분면을 안 지나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면 할 수 있죠. 그지? 안 지나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지내야 한다면, 그러면 얘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면서 할 수 있으려면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 꼴이면 가능하겠다. 일단 요 가능하겠다라는 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 다음은 요 빨간색 해볼까? 요 꼴 봅시다. 자, 얘가 1사분면 지나지 않으면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나머지 4분면, 2, 3, 4분면 다 지나게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황색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요거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쌤이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원래 시발점이 원점에 있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던 녀석을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자, 평행이동을 통해서 시발점을 어떻게 시발점을 여기로 옮기면은 가능합니다. 또 얘도 가능하지. 원래는 4사분면 쪽으로 뻗어나가던 녀석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주황색의 경우로 볼까? 주황색을 1번의 경우로 보고, 지금 주황색으로 쓸게. 1번의 경우는 일단 A가 뭡니까? 자, 1번의 경우는 A는 어떻게? 양수고 B는 음수가 되겠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B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B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1은 양수죠. 마이너스 B분의 1은 양수니까 일단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갔다. 요건 됐네.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 C만큼 평행이동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C도 음수가 되겠네. 됐죠?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를 봤더니, 두 번째 경우는 원래 있던 y 꼴
a 루트 bx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루트 bx에서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a는 음수고 b는 양수가 되겠지. 처음 여기서부터 분석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였겠죠. 이거 헷갈리는 친구는 다시 그거 체크하세요. 요렇게 있을 때 y 이꼴 a 루트 bx 있을 때 이건 어떻게? a 양수, b 양수. 여기는 a 음수, b 양수. 여기 a 음수, b 음수. 여기 a 음수, b 양수. 체크하세요. 선생님 잘못했구나. 잠깐만. 요거 쌤 잘못했겠네. 쏘리. 자, 여기선 A 양수, B 음수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얘 평이동을 통해서 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B가 양수니까 얘가 음의 방향, 음수죠. 마이너스 B분의 1 음수. 평이동에서 음수가 됐다. 됐죠? 그 다음에 C만큼 양수. C는 양수겠죠. C는 양수가 됐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가까이 경우에 대해서 얘는 AC는 어떻게 되니? AC는 음수. 그 다음에 A 더하기 C. A 더하기 C는 잘 봅시다. 지금 얘가 A 더하기 C를 알려면은 요 부호로는 결정이 안 되죠. 왜냐면은 A랑 B랑 A랑 C랑의 절대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넣었을 때 밑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0 넣었을 때 밑에 있다. 자, 그럼 주황색의 경우에 x 0 넣었을 때 x 0 넣으면 얼마입니까? x 0 넣으면은 a 더하기 c인데 얘가 음수네. 그죠? a 더하기 c 음수죠. a 더하기 c는 음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bc 두 개 곱하면은 bc는 양수가 됩니다. 밑에 경우도 한번 볼까요? AC는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C 0 넣었을 때 값이죠. 0 넣었을 때 값 얘 음수입니다. Y좌표는 음수니까. 그지? 그 다음에 BC는 두 개 곱하면 양수입니다. 봤더니 위에랑 밑에랑 결과가 똑같네. 경우는 두 가지였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들의 부호는 똑같네. 그래서 AC 음수, A 플러스 C 음수, BC는 양수. 답은 5번. 7번 봅시다. y 꼴 루트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정의역은 요겁니다. 근호한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입니다. 그래프는 1 쌓으면 지납니까? 자, 얘는 y 꼴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고 0 넣었을 때 0 넣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1 1사보면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평이동하면 요 녀석과 평이동할 수 있다. 맞죠? 얘 원래 시발점이 원점이었던 원본 파일이죠. 답은 기역 디귿. 9번 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한쪽은 분수함수고 한쪽은 무리함수네. 상수 a의 값은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한번 볼까요? 자, 요 유리함수는 원래 점근선이 2고 이쪽도 2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질 터인데 우리는 x가 3보다 큰 데만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3보다 큰 데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슉 거기 얼마인데? 3 넣으면은 3일 때 3일 때 좀 축척이 안 맞는데 9가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y 꼴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는 녀석. 요거는 y 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지? 자, 원래 시발점이 원점이고 2, 4분면 쪽으로 뻗어나가던 얘를 평행 이동을 통해 가지고 x축으로 3만큼 했으니까 시발점 x좌표는 여기 라인까지 왔겠네. 그 다음에 a는 얼마인지 모르고 일단 자, 그럼 a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만 열어두고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자, 근데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 했어요. y가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우리 확정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치역이 2보다 크죠. 항상 모든 함수값이 2보다 큽니다. 분수함수가 여기 뻗어나갔을 때 항상 2보다 크죠. 근데 얘가 이 무리함수 녀석이 만약에 이 2보다 밑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꼴이면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적어도 얘가 이렇게는 들어와야겠네. 이것보다는 위에 있어야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고, 그 다음에 나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fx1, fx2도 다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다? 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는 거죠.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만 대응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어떻다?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는 x가 있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지? 함수값이 같아져 버린 녀석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쌤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러면 a는 9보다 크면 다 되네요. 크거나 같다. 9가 돼도 되고. 그러면 될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치역이 y가 함수값이 2보다 큰데 안에 있다라는 부분집합이 아니라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치역이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y는 2부터 9까지 하고 한번 끊어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뭐 얼마, 만약에 여기 16이면 16보다 큰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를 도달해야 된다?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3 포함이니까 지금 새까맣게 색칠을 안 했구나. 아까도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a는 9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재밌는 문제죠. 자, 9번 했고요. 다음 10번 봅시다. y꼴 루트 4x-2 그래프를 직선 y 그래프와 직선 y꼴 x-k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F1부터 FC까지 더하는 건. 저 녀석은 y꼴 루트 4에다가 x-3이고요. 얘는 y꼴 루트 4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입니다. 즉 시발점을 원래 원점으로 뒀던 y꼴 루트 4x라는 녀석이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이건 지울게. 3 패드 이런 거 좋아? 3 자, x-k 하고 어디서 만나느냐? 교점의 개수라는 거죠. y좌표인 k. 자, 그럼 안 만나다가 언제부터? 접할 때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두 군데씩 만나다가 다시 3을 지날 때 두 군데 됐다가 3보다 작은 데서 만나면은 한 군데서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된다? 접할 때 하고 시발점 지날 때 거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접할 때부터 찾아봅시다. 접할 때는 y꼴 루트 4에다가 x-3이랑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접한다. 자, 4 x-3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자, 얘는 4x-12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2 플러스 2 x가 되겠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이거 이꼴 제로인데 얘 접한다고 했으니까 4분의 d가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2 얘가 제로가 되어라. 자, k제곱 사라지고 얘는 2k 아니 4k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되니까 k는 뭐가 되면 된다? k가 2가 되면 되겠네. k가 2일 때 접합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k가 2일 때 k가 2입니다. 그 다음 시발점 자, 그 다음에는 시발점 발음이 항상 유의해야 돼. 지난다. 시발점 지날 때를 봅시다.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겁니까? 3,0 지난다. 자, 요 직선이 3,0을 지나니까 0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고 k는 3이 됩니다. 자, k가 3일 때 두 군데입니다. 자, 자, 심플해졌네. 자, 결국에 F1,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따다다 F10인데 F1은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는 거죠. 0입니다. F2는 한 군데서 만나죠. 접하니까. 자, F3는 두 군데서 만나죠. 자, F4부터 다시 한 군데죠. 한 군데. 여기까지 하나. 이거 다 더하라는 소리죠. 됐죠? 그래서 1이 몇 개? 1이 8개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10이 되겠네. (12번) 봅시다. 함수 fx가 루트 4x 플러스 a의 요 녀석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두 함수 y꼴 fx와 y꼴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a, b가 4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얘는 y꼴 루트 4x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a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은 뭡니까? 대칭이동 안 했으니까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제가 선생님이 수업 중에 몇 번 얘기했지만 증가함수의 경우는 원래 녀석과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녀석과 뭐다? y는 x와의 교점이다.
감소함수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증가함수일 때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y 교점이다.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가 들어갑니다. y는 x가 들어가요. y는 x가 슉 들어갑니다. 자, 들어갈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죠. 자, AB 길이가 4라고 했어요. AB 길이가 4. 자, AB 길이가 3다야. 4인데 이거 잠깐 봅시다. 요거 y는 x야. 기울기가 1입니다. 즉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입니다. 자, 여기 4면은 요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삼각 함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교점의 두 녀석의 교점의 차이가 2루트 2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이해됐습니까? 요 길이가 4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주면은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y꼴 루트 4x 플러스 a하고 y꼴 x하고의 교점, 즉 루트 4x 플러스 a는 x라는 녀석의 두 근의 차가 2루트 2라고. 즉 4x 플러스 a는 x제곱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이꼴 0의 두 근의 차가 2루트입니다. 자,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두 근의 차는 앞에 수상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a분의 앞에 개수 a, 요 a 말고 1분의 루트 b제곱 16 플러스 4ac 플러스 4a, 얘가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16 플러스 4a가 8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됐겠네. 다음 13번 함수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다.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a의 a는 2를 만족시키는 상수의 값.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f 2의 f가 a가 되겠죠. 요거를 다르게 써주시면, 그죠? 자, 2는 F2는 얼마입니까? F2는 여기 더입해야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F2는 루트 4,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럼 F의 F2, 다른 말로 F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었다. (14번) 했고요. 15번도 했고 16번 봅시다. 무리함수 fx는 루트 x-k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곡선 y꼴 fx와 세점 1,6, 7,1, 8,9를 꼭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곡선 y꼴 fx하고 함수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삼각형 ABC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만나야 된다고.
자, 만나야 되는데 저 K 값만 기준으로 볼까? 먼저 미안 원래 함수 기준으로 볼까? 원래 함수 기준으로 보면 얘가 K가 0일 때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점점 커진다고. 작아지는 거 생각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갔을 때 얘를 마지막으로 만날까요? 요렇게 될 때겠죠. 요렇게 될 때. 점점 평이동해 가지고 요점을 지날 때까지겠죠. 그것보다 더 오른쪽 가버리면 안 만나죠. 됐어요? 약간 원래 함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입니까? 7,1을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루트 7-k가 1이 되어라. k는 6이 되죠. 됐죠? 그때 요 경우가 되고. 이번에 역함수를 한번 봅시다. 역함수는 2차 함수 이렇게 반 쪼가리인데 얘가 점점 k 값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그지? k 값이 커질수록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디까지입니까? 요거지. 요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삼각형 안 만나죠.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얼마입니까? 1,6. 그다음 얘 역함수는 뭐였는데? 얘 역함수는 y x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진짜요? y 루트 x 마이너스 k인데 xy 자리 바꿔버리면 x는 루트 y 마이너스 k가 되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근데 그 녀석이 어디 1,6을 지날 때 1,6을 지날 때니까 얼마입니까? 1 플러스 k가 6이 되어라. k는 얼마? 5일 때입니다. 자, 그럼 k가 5일 때까지 만나고 k가 6부터는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k 최대값은 5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3단원 경우의 수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우의 수는 앞에 있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니네가 앞으로 배울 과목들과 연계성은 좀 떨어집니다. 가장 많이 연계성 있는 게 이제 확률과 통계인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순열 조합 배우지만 이제 확률과 통계 가면은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등등 기타 등등을 배웁니다. 근데 지금 니네가 이제 만약에 문과를 갈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가 중요하지만 문과를 가지 않을 친구들은 이게 없고 그다음에 굳이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수원 수투에서 경우의 수와 요거의 연계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2학기 내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단 공부하시고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게. 자, 개념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개념부터 보고 갑시다. 경우의 수.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렇게 있는데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n이다. 라고 있는데 쌤이 요거를 사례를 통해서 얘기할게. 합의 법칙이 뭐고 곱의 법칙이 뭐냐. 길찾기를 보겠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버스 노선이 두 가지야. 버스 노선이 A, B가 있고요. 지하철 노선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 1, 2, 3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뭐 누가 봐도 5개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놨냐라는 것은 버스 노선 2개,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 3개, 이거 2개를 더해서 5개가 됩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 자, 재밌는 거는, 중요한 거는 버스든 지하철이든 하나 타버리면, 버스 A 노선 타버리면 나머지 버스 B 노선은 비롯 지하철 1, 2, 3 노선은 절대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A라는 노선을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노선들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하지 않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를 할 때는 각각의 개수를 다 더해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할 때랑 똑같습니다. NA 합B라는 것은 우리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인데, 이 버스 노선을 예를 들면은 얘는 2개고 얘가 3개, 지하철 버스 2개, 지하철 3개인데 2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없죠. 버스랑 지하철이랑 동시에 타고 갈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이게 하베 법칙입니다. 코베 법칙도 설명할게. 코베 법칙은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지점이 있어요. 똑같이 지하철 1, 2, 3호선이 있어요. 1, 2, 3호선이고 버스 A 노선, B 노선, A 노선, B 노선 있고, B에서 C로 갈 때는 뭐 빨간 버스 PQR에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를 경유하여 C로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그럼 이거를 다 수용도로 따지면 이런 게 가능하죠. A 타고 P 탈 수 있죠. A 타고 Q 탈 수 있죠. A 하고 R 탈 수 있죠. B 타고 P 탈 수 있고, B 타고 Q 탈 수 있고, B 타고 R 탈 수 있죠. 쭉 가서 지하철 3호선 타고 P 탈 수 있고, 지하철 3호선 타고 Q 탈 수 있고, 지하철 3호선 타고 R 탈 수 있죠. 이 토탈 몇 가지입니까? 자,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오른쪽에 3가지, 얘는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3. A 노선을 타고 P 타는 것과 A 노선 타고 Q 타는 것과 A 노선 타고 R 노선 타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다 합해가지고 합의 법칙에서 더해서 5가지. 얘도 PQR은 각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더하고 요거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에서 15. 자,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개념입니다. 약수 이야기 봅시다. 자연수 약수의 개수.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소인수 분해하면은 자,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설명해 줄게. 인수가 2개인 거 볼게. 만약에 36을 볼까?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걸 가지고 약수 테이블을 그려볼게. 약수 나올 수 있는 테이블을 그려볼게. 약수가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을 다 적어볼게. 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되니까 이 안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거. 곱하면은 1, 3, 9 곱하면은 2, 4, 6, 18, 12, 36. 여기 있는 것들이 이 녀석의 인수의 전부 다죠.
약수 전부 답니다. 그래서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약수의 개수는 이 약수 테이블에 있는 요 칸 개수만큼 이 약수가 됩니다. 어떻게 구했는데? 세로축 하나, 둘, 세 칸. 왜 세 칸인데? 약수가 2제곱이니까 0제곱, 1제곱, 2제곱에서 0부터 가서 그런 거죠. 3 곱하기 가로도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3입니다. 72의 경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자 약수 테이프로 걸리면은 2의 0제곱부터 3제곱 곱하기까지 약수의 총 개수는 4개 곱하기 0제곱부터 2제곱까지 3개 해서 12제곱이 됩니다. 그럼 어떤 수가 P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약수의 총합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러스 1인 이유는 뭐다? 0제곱부터 개수를 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소인수의 종류가 두 가지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소인수의 종류가 세 가지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 알파, Q의 베타, R의 감마 돼 있으면은 이 약수 테이블을 그린다고 했을 때 약수 테이블을 표현한다면 이거를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3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3차원의 큐브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약수의 개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입니다. 다음 약수의 총합을 보겠습니다. 두 개짜리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세 개짜리로 확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 경우를 선생님 가지고 약수의 총합을 그려볼게. 조금 삐뚤하네. 따다다 따다. 자, 아까 n이 p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 얘를 p의 0제곱부터 썼습니다. p의 0제곱, p의 1제곱, p의 제곱. 그다음에 p의 알파 제곱, q의 0제곱, q의 1제곱, q의 제곱, q의 베타 제곱까지. 자, 약수를 적어 봅시다. p의 0제곱, q의 0제곱, p의 0제곱, q의 1제곱, p의 0제곱, q의 2제곱, 따다다다. p의 0제곱, q의 베타 제곱, p의 1제곱, q의 0제곱, p의 1제곱, q의 1제곱, p의 1제곱, q의 2제곱, p의 1제곱, q의 베타 제곱, p의 알파 제곱, q의 0제곱, p의 알파 제곱, q의 1제곱, p의 알파 제곱, q의 2제곱, q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 자, 가로줄끼리 다 합할게. 가로줄끼리만 다 합하면은 요 가로줄 다 합해 버리면은 p의 0제곱에 q의 1제곱부터 q의 0제곱, q의 1제곱, q의 베타 제곱까지. 얘는 p의 1제곱이고 얘는 q의 0제곱 더하기 q의 1제곱 더하기 q의 베타 제곱까지. 자, p의 알파 제곱, q의 0제곱 더하기 q의 1제곱 더하기 q의 베타 제곱까지. 이번에는 세로로 다 더합니다. 얘를 다 더합니다. 공통으로 있는 것이 뭡니까? q의 0제곱 더하기 q의 1제곱 더하기 q의 베타 제곱까지 있고 p의 0제곱, p의 1제곱, p의 알파 제곱까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인수 0제곱부터 끝까지 소인수의 0제곱부터 끝까지 합한 거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소인수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총 곱은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서로 다른 화폐의 개수가 각각 LMN일 때 가지고 있는 화폐 또는 일부를 전부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L 더하기 M 더하기 N L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하고 1. 이거 빼는 이유는 지불 안 하는 겁니다.
각각을 만약에 뭐 각각이 4개, 5개, 6개일 때 얘가 L 더하기 1인 경우는 얘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아니 더하기로 적으면 안 되지. 안 내고 하나 내고 일 없어요. 2개 내고 3개 내고 4개 내고 6인 이유는 U 플러스 1인 경우는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6 낼 때까지. 그때 빼기 1인 이유는 전부 다 L, M, N을 전부 다 안 낼 경우. 그럼 안 내는 거잖아. 지불 방법이 아니지. 지불 방법의 수를 묻는데 지불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빼기 1입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큰 돈에 잔돈한 큰 돈을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만약에 10원 10개하고 100원 2개가 있으면 얘는 10원 30개로 생각하는 거야. 자, 100원 2개가 10원짜리 20개로 바뀌는 거니까. 자, 큰 돈을 잔돈하는 거 중요합니다. 방정식, 부등식 만족식인데 순서쌍의 개수. 자, 보통의 부정 방정식이죠. 정수해 혹은 자연수해. 이걸로 방정식을 세우고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자, 도로망의 경우의 수는 동시에 갈 수 있는 경우는 합의 법칙, 동시에 가거나 이어지는 경우는 곱의 법칙. 방금 전에 했던 것. 도형에 색칠하는 방법은 도형에 색칠한 방법의 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을 칠할 색은 먼저 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셉니다. 이웃하는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하지 않도록 색의 개수를 줄여가며 방법의 수를 구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6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 볼까요? 서로 다른 거니까 앞에 거를 하나의 주사위, 뒤에 거를 다른 주사위로 했을 때 6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두 번째는 8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2, 6, 3, 5, 4, 4, 5, 3, 6, 2. 그래서 토탈 10가지죠. 6 되는 경우와 8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8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1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4가 나오는 경우는 1, 3, 2, 3, 1. 8이 나오는 경우는 위에서 했죠. 2, 6, 3, 5, 4, 4, 5, 3, 6, 2. 12가 나오는 경우는 6, 6. 됐어요? 그래서 3개, 5개, 1개.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9가지. 자, 2번 봅시다. 10 이하의 짝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차례대로 꺼낼 때 꺼낸 공이 두 수의 곱이 8의 배수. 첫 번째 8배수 나오는 경우. 자, 이 경우는 28, 48, 68, 18 발음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바뀌어버리면은 82, 84, 86, 80 여기 있겠죠. 두 번째는 4배수가 나오면 되죠. 8배수 안 나오고 4배수가 나오면 되죠. 24, 26, 28은 아니고 8배수 했었으니까 20 아니 미안 4배수를 해놓고 선생님 뭐하고 있냐. 자
42 46 40 바뀌어 버립니다. 24 64 14. 자, 그 외에 4배수도 안 나오고 8배수도 안 나오면서 8의 배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지? 왜? 2가 인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봐야 4배수가 맥시멈이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8개, 6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2개 더하면 14개. 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자, 10의 자리 숫자가 소수니까 2, 3, 5, 7 결국에 4개가 되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가 되니까 1, 3, 5, 7, 9 5개. 답은 20까지. 빵 6종류, 케이크 5종류, 커피 4종류를 판매하는 어느 디저트 카페에서 빵, 케이크, 커피를 각각 한 종류씩 주문할 때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빵 6개 중에 하나, 케이크 5개 중에 하나, 커피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빵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빵을 선택할 수 없고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서 120까지. 자, 약수의 개수 144와 168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는, 공약수는 뭡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최대 공약수 뭔데? 중학교에서 하던 식으로 해도 되고, 중학교에서 하던 식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144는 어떻게 됩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16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죠. 자, 그러면은 얘의 최대 공약수는 2의 세제곱, 2의 4제곱과 세제곱이면 최대, 그러니까 3이 되죠. 뭐가 된다? 24가 되죠. 24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3, 1, 4 곱하기 2에서 8입니다. 3-1번 12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A라고 하고 288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120은 12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120은 4 곱하기 3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죠. 자, 3의 배수라고는 것은 3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뒤에 곱해지는 게 몇 가지냐라는 거죠. 그거는 몇 가지 있겠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요 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의 개수만큼 있겠지. 2의 세제곱 곱하기 5, 즉 40의 약수의 개수만큼 이 120에서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인데 요 녀석의 약수 개수만큼 앞에 3 곱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8개가 됩니다. 자, 288. 자, 288은 1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3의 배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3은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2의 5제곱,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똑같이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 B가 되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20입니다.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와 A 곱하기 14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자, 360의 양의 약수 360은 36 곱하기 10입니다.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2의 배수의 개수는 2 곱하기 이 뒤에 있는 2의 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의 배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뭐가 됩니까? 18개가 됩니다. 자, a 곱하기 140의 양의 약수 개수. a 곱하기 140은 자, 2 곱하기 140이 뭔데?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a잖아. 근데 a가 뭔지 모르죠. a가 뭔지 모르죠. 자, a가 뭔지 모르는데 만약에 a가 2였다고 쳐봅시다. a가 2가 되면은 약수 개수는 몇 개 됩니까? 약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됐죠?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면은 몇 개입니까? 약수 개수는 10입니다. 자, 하나씩 키워봅시다. a가 3이 되면은 약수 개수는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니 쌤 잘못했다. 위에 거 잘못했다.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니라 a가 2가 되면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16이 되죠. 자, a가 3이 되면은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몇 개가 됩니까? 24개가 되죠. a가 만약에 4가 되면 이번에는 2의 몇 제곱이 됩니까? 4제곱이 되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몇 개가 됩니까? 2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a가 5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a가 5가 돼버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몇 개? 18개.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5가 되겠네. a는 5가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50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지불 방법의 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빼기 1 3, 4, 5, 59 안 되는 것은 제외하죠. 만원짜리 지폐 2장, 5천원짜리 지폐 4장,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있다. 이 지폐 일부터 전부 사용하여 거스름없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금액. 자, 큰 돈을 잔돈화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만원짜리 2장이 있고 5천원짜리 지폐가 4장이 있으니까 만원짜리는 5천원짜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지폐 3장이라서 5천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5천원 몇 장으로 보면 되는 거야. 5천원 만원짜리가 2장이니까 5천원짜리 총 8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죠? 1000원 3장이 있습니다. 5천원 8장, 1000원 3장. 자, 그래서 5천원짜리로 지폐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죠. 여기 9가지죠. 안 내는 거 포함 1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94, 36가지인데 마이너스 1가지를 빼야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래서 35가지. 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A점에서 B점과 C점을 차례로 지나 다시 A점으로 돌아오고 A는 반대로 간다. 0이는 반대로 간다. 이때 다 둘이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 자, 철수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봅시다. 철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다시 C에서 A로 갈 때,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해서 총 12가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철수가 일단 간다고 해봅시다. 가요. 갑니다.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서 가요.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 다시 좀 진하게 슝 가면은 영희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영희는 자, 철수가 안 간 길 가려면 A에서 C로 갈 때 요거 하나입니다. C에서 B로 갈 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B에서 A로 갈 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하나 선택했을 때 영희가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 하나에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철수가 선택한 거 1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영희가 같은 경우를 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24가지. 5-1번 집과 학교 도서관 사이 경로가 오른쪽과 같다. 자,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 갔다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집으로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안 돌아갑니다. 자, 얘는 2개, 3개, 2개.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12가 됩니다. 자, 4개의 도시 A, B, C, D 사이 도로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A 도시에 출발해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는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에서 D 찍고 C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 찍고 C 가는 거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A에서 D 찍고 C로 가는 거는 A에서 먼저 D로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C 가는 경우 4가지. 그래서 12가지. 자, A에서 B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C 가는 경우 3가지. 그래서 6가지. 이 두 가지는 더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 그래서 18가지. 색칠하는 방법 중 자, 6번 색칠하는 방법의 수. A, B, C, D가 있을 때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자,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데부터 선택해서 갑니다. 어디입니까? C죠. C부터 갑니다. C를 먼저 색칠합니다. 4개 C를 색칠했으니 이제 B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지. 그럼 A는 C와 B에 색칠해진 거와 다른 거 색칠해야 되죠. 2가지죠. D는 어떻습니까? C하고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다. 그래서 토탈 몇 가지? 72가지. 자, 6-1번 봅시다. 5개 영역으로 있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합니다. 자, 요거는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B와 D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 왜요? 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그냥 평소 하듯이 해볼게. 여기 5개, 아이고 5개, 여기 4개, 3개. D는 AC와 다르면 되죠. 그러면 3가지겠네. 자, 그 다음에 1을 하려고 했더니 BCD하고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B하고 D가 색깔이 같다면 E는 3가지입니다. 만약에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다면 2가지가 됩니다. 이 2개가 중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그지? 그래서 따로 생각해 줍니다. 첫 번째는 B와 D 같을 때 봅시다. 같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 5개, 4개, 3개고요. 이미 B에서 하나 선택됐기 때문에 D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E는 어떻습니까? BD요 같은 색이죠. 같은 색. 그거하고 C와 다른 3가지 중에 하나면 되죠. 자, 이해됐습니까? E하고 인접한 영역이 지금 색깔이 2가지밖에 없다고요. 2가지. 그러니까 걔 2가지 제외하고 3가지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자, 두 번째는
DD 다를 때입니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를 때 봅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자 D를 단순하게 A, C와 다른 것 세 가지가 아니라 B하고도 달라야 됩니다. B가 색깔이 어떤 색이 선택됐을 것이고 A와 C랑도 달라야 됩니다. D는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B, C, D는 서로 다 다른 색입니다. 그럼 E는 주황도 안 돼, 파랑도 안 돼, 연두도 안 돼, 다른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이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요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얘는 60 곱하기 3이고 얘는 60 곱하기 4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60 곱하기 7이 되어서 420이 되었다. 자,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9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4의 배수 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9의 약수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까? 1, 3, 9 세 가지.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개 동시에 일어나면은 카운팅한 걸 빼줘야 되지만 없습니다. 하회 법칙 6. 자, 요거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자 A가 X랑 붙이고 X가 다시 P랑 붙일 수 있고 A가 X랑 붙이고 다시 Q랑 붙일 수 있고 A가 Y랑 붙이고 다시 P랑 붙일 수 있고 A가 Y랑 붙이고 Q랑 붙일 수 있고 이런 거 다 보면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답은 18가지. 4번 볼까?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의 동전을 사용하여 한 개에 300원 하는 사탕 4개를 사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동전을 모두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계산하는 방법의 수는 자 50 곱하기 x 더하기 100y 플러스 500z가 1200원이 돼야겠지. 됐어요? 자, 양변을 슉 나눠버립니다. 50으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0z는 뭐가 된다? 24가 되겠죠. 자, 세 종류의 동전은 모두 사용한다 했으니까 큰 놈부터 봅시다. 작은 놈부터 보면은 좀 힘들어요. 큰 놈부터 봅시다. z가 1일 때 봅시다. z가 1이면은 x 더하기 2y가 14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또 나눕니다. y가 1이면 자, 이거는 순서상으로 할게. 자, y가 1이면 x는 뭡니까? 12가 되겠죠? y가 2가 되면은 10이 되겠죠. y가 3이 되면은 8이 될 것이고 y가 4가 되면 6이 될 것이고 y가 5가 되면 4가 될 것이고 y가 6이 되면은 2가 될 것이고 y가 7이면 x 사용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z 1일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6가지.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뭐일 때? z가 2일 때 봅시다. z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4가 되고 y가 1이면 x는 2가 되고 y가 2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토탈. 큰 것부터 합니다. 큰 것부터 하는 게 편합니다.
7번을 한번 볼까요? 120의 양의약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는, 자, 120은 12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지. 5의 배수라는 것은 5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가 곧 5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가 돼서 몇 개? 8가지. 됐습니까? 8번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다. 이 중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의 꽃을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장미 개수를 X개, X송이, 카네이션을 Y, 백합을 Z라고 할게. 첫 번째 경우는 꽃병 A에 뭐가 들어가냐면 장미가 들어간다 해봅시다. 장미가 들어가면은 꽃병 B에는 카네이션과 백합만 꽂히겠죠. 카네이션과 백합만 꽂히는데 그럼 결국에 Y 더하기 Z가 9송이가 되어야 된다며. 됐죠? 자, 그러면 카네이션이 토탈 6개니까 될 수 있는 것은 Y, Z는 6, 자, 얘는 Y, Z입니다. 자, 6, 3, 그 다음에 5, 4, 4, 3, 그 다음에 3, 4, 2, 5, 1, 6. 쌤이 뭐 계산하다 잘못했네. 큰일 날 뻔했네. 바보 될 뻔했네. 자, 5, 4, 4, 5, 3, 6, 2, 7, 1, 8까지 가능하죠. 이게 뭐다? 장미가 A에 꽂혔을 때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A에 뭐가 꽂히는 경우? 카네이션이 꽂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X 플러스 Z가 9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X, Z가 뭐가 가능하다? 장미가 8송이었죠? 그러면 얘는 8,1부터 시작이지. 8,1, 7,2, 6,3 따다다다닥 어디까지? 1,8까지. 세 번째는 A 꽃병에 뭐가? 백합이 꽂히는 경우. 이 경우는 X 플러스 Y가 9가 되어야 됩니다. 그지? X 플러스 Y가 9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된다? 8,1, 7,2, 6,3, 5,4, 4,5, 3,6까지죠. 2,7이 안 되죠. Y가 6이 최대니까.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을 더해 주시면 몇 가지? 얘 6가지, 얘 8가지, 얘 6가지. 그래서 토탈 몇 가지? 20가지입니다. 자, 안 푼 문제들 다 풀어오세요. 내일은 더 중요한 겁니다.